역사의 수레바퀴는 각 대륙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했다. 지금까지는 지도만 훑어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위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위도는 기후, 성장 조건, 식량 생산 전파의 난이도 등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물론 위도만이 그 같은 결정 요소였던 것은 아니며 어떤 두 지역이 동일한 위도상에 인접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후가 똑같지는 않다. 각 대륙에 따라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형적 생태적 장애물도 각 지역에서 확산을 방해하는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남부와 서남부는 동일한 위도상에 있지만 두 지역 사이의 농작물 확산은 매우 느리고 선택적이었다. 그것은 두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텍사스 및 대평원 남부가 건조하고 농업에 부적합한 땅이 없기 때문이었다. 유라시아에서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에 존재했던 동진 한계선을 들 수 있겠다. 이 농작물들은 서쪽으로 대서양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까지는 별다른 장애물 없이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그러나 동쪽으로 더 가서 인도에 들어가면 주로 겨울에 비가 내리는 형태에서 여름에 비가 내리는 형태로 기후가 바뀐다. 따라서 인도 동북부의 겐지즈 평야 일대에서는 또 다른 농작물과 농경 기술이 필요해지므로 농업의 확산 속도가 훨씬 늦어졌다.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더 가면 중국의 온대 지방이 나온다. 이들 지역도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 티베트의 고원지대, 히말라야 산맥 등으로 가로막혀 비슷한 기후를 가진 서유라시아 지역들로부터 차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식량 생산도 처음에는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시작되어 전혀 다른 농작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BC 2000년에서 1000년경 중국과 서유라시아 사이에 이 같은 장애물들을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서아시아의 밀, 보리, 말 등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3200km가량 남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 거리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정도는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 달랐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은 그 거리를 초과하여 남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전파되었다. 또한 반투족의 식량 생산은 아프리카의 대호수 지방으로부터 나탈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두 경우 모두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들이 강우 형태도 유사하고 농업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 남부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로 농작물이 확산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고 멕시코에서 미국 서남부나 동남부까지는 거리가 훨씬 짧은데도 확산 속도가 느렸다. 이것은 그 중간에 위치한 지역들이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막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의 경우 과테말라 이남에는 고도가 높은 고원지대가 없고 멕시코 이남, 특히 파나마는 육지의 폭이 지극히 좁다. 이것 역시 멕시코 및 안데스의 고지대 사이에서는 적어도 위도차에 못지않게 농작물과 가축의 교환을 가로막은 중요한 요소였다. 각 대륙에 따라 달랐던 축의 방향은 식량 생산의 확산뿐만 아니라 기타 기술이나 발명품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BC 3000년경 서남아시아 또는 그 부근에서 발명된 바퀴는 동서로 신속하게 전파되어 불과 수세기 동안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퍼졌다. 반면 선사시대의 멕시코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었던 바퀴는 안데스까지 남하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BC 1500년 이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서부에서 개발된 알파벳의 원리도 약 1000년 동안 서쪽으로는 카르타고까지 동쪽으로는 인도 아대륙까지 전파되었지만 선사시대의 중앙아메리카에서 꽃을 피웠던 문자 체계들은 그로부터 적어도 2000년 동안은 안데스 일대에 도달하지 못했다. 바퀴와 문자는 농작물처럼 위도나 낮의 길이 따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관계는 있다. 특히 식량 생산의 체계와 결과가 매개물 역할을 했다. 최초의 바퀴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소달구지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초기의 문자는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들을 먹여 살린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 계층이었고 문자는 이미 경제적, 사회적으로 복잡해진 식량 생산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식량 생산과 관련하여 농작물, 가축, 기술 등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일수록 그 밖의 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의 애국적인 노래 아름다운 아메리카에는 드넓은 하늘, 황금빛 곡식의 물결, 저 반짝이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등의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이 노래는 지리적 현실을 뒤집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남북 아메리카에서도 토종 농작물이나 가축의 전파 속도는 비좁은 하늘과 환경적 장애물 때문에 늦어졌다. 토종 곡식물의 물결이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캐나다에서 파타고니아까지 또는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온통 수놓는 일은 없었다. 밀과 보리의 황금빛 물결이 드넓은 하늘을 가로질러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펼쳐졌던 곳은 오히려 유라시아였다. 이렇게 유라시아의 농업이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의 농업에 비해 더 빠르게 전파되었던 것은 유라시아의 문자, 야금술, 기술, 제국 등이 더 신속하게 확산되는 데에도 일조했다. 물론 이 같은 차이점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포 지역이 넓은 농작물일수록 더 우수하다고 또는 그 차이점들을 보면 유라시아의 초기 농경민들이 훨씬 현명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점들은 다만 남북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축의 방향과 대조되는 유라시아 축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축들을 중심으로 회전했던 것이다.